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밤에도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계 휴가가 끝난 시점인데다 누적된 더위로 냉방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소비자의 결제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서울은 11일 연속 열대야를, 제주도는 17일째, 강릉은 이틀째 초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 경북 경주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지속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오전까지, 영서 중북부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한밤중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한강에 나와 쏟아지는 분수를 보며 간식을 먹고 산책로에서 운동하며 땀을 흘리는 등 무더위를 웃으며 이겨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다리에서 뿜어져 나온 시원한 물줄기가 한강으로 떨어집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밤을 밝히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와 흥을 더합니다. 시원한 분수쇼를 함께 본 연인은 찜통 더위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분수 봤을 때 너무 이쁘고 또 더 시원한 느낌도 들었고 또 이제 옆에 여자친구도 같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수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형형색색의 물줄기를 담아내느라 바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가장 더운 시기, 이곳 반포대교에서는 매일 밤 9시 50분까지 시원한 무지갯빛 분수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터에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최고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먹는 간식입니다. 네, 한강 보면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너무 많아가지고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이지만 하천변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맞고 느긋하게 산책하는 시민들까지 무더운 밤을 보내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한낮에 너무 더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이렇게 좀 선선하게 이렇게 하천 근처로 이렇게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 나오면은 좀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바람도 선선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더운 밤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 표정에는 여유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시가 실외에서 일하는 작업자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공사장에서 열사병 의심 증세로 작업자가 숨진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이 발을 씻으면서 하수관으로 흘러간 모래를 작업자가 퍼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어지는 청소 작업에 땀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1시간만 일해도 땀이 펄펄 흘려갖고 발에 장화에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몸이 다 젖고 막 열이 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엄청난 열기를 내뿜는 공사장.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온열 질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으로 식염수 한 개씩 먹고 그거는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기본이 돼가 있어가지고 다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대책 기간 부산에서는 온열 질환자 94명이 나왔는데 실외 작업자가 78.8%를 차지했습니다. 질환으로는 열 탈진이 절반 이상이고 연령별로는 60대와 50대가 많았습니다. 연일 체감 온도가 35도씨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 최근 부산 지역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휴게 시설과 식수, 보냉 장구 등은 잘 갖췄는지,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근로자들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이 여기처럼 곳곳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불볕더위 속에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작업자와 사업장 모두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세 가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당뇨, 고혈압, 저혈압 등이 있는 경우나 예전에 온열 질환을 앓았던 경우 불볕더위 속 작업에 처음 투입되는 작업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계의 휴가가 몰린 7월 말에서 8월 초가 지나고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시기에 냉방 수요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7일에는 전력 수요가 93.6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여름철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전력당국은 변전소 등 핵심 설비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음성 발화를 분석해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선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노년층의 일상대화 등으로 입력되는 음성 발화를 분석해 경도 인지장애를 가려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음성 발화는 기억과 의도, 주의 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분석하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도 인지장애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태블릿 기반의 앱 개발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어제까지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병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관계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수가 극히 소수라면서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 수련 병원들도 일부 채용 절차나 지원 현황을 문의하는 연락이 있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에 무관심한 데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료계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지원율 저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7,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내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기를 기대했지만 전공의들은 복귀보다는 동네 병의원 자리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을 겪으며 공식적으로 병원을 떠나게 된 전공의는 7,600명이 넘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통해 이들의 빈자리 가운데 대다수를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전공의들은 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상당수 전공의는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 상태인 한 전공의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부나 성형 같은 미용 분야와 건강검진센터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자가 많다 보니 월급은 기존과 비교해 절반까지 적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없는 전공의들이 자체적인 벌이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로지원 TF를 만들고 사직 전공의와 구인 개원의를 연결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의협은 전공의들과 개원의가 동의할 수 있는 보수 규모를 산정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를 위한 전문 분야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담을 1차 의료개혁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어제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일정 설명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개혁의 최적기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비자,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와 의료사고 보험 공제 확충 등을 포함한 3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상급 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결제 취소가 이르면 오늘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중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물품의 배송 정보를 결제 대행 회사인 PG사 측에 전달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해도 물품이 배송됐는지 확인에 시간이 걸려 환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어제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과 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했고 티몬도 오늘 중으로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환불 절차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별도 검사반을 파견해 티몬과 위메프의 배송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카드사 측은 PG사로부터 정보 확인만 되면 즉각 환불에 들어갈 수 있다며 고객은 이용대금 청구서를 받아볼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이커머스 자금 정산 시스템 규율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아도 걱정이었다며 너무 큰 대가를 치른 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정산에 쓰일 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 예치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유용의 기회를 준 긴 정산 주기도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뒤, 위메프는 2달 후 7일에 정산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중개몰, 이른바 오픈마켓이어서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같은 오픈마켓이라도 네이버 등은 자체 정책으로 며칠 내 정산을 해온 것과 대비됩니다. 긴 정산 주기로 원성이 높았던 쿠팡도 지난해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판매 증빙을 제시하고 일단 6% 안팎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되갚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른바 선정산 대출인데 세계 주요 은행의 누적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 2,300억 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직매입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오픈마켓 정산 기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뭐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위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혁신 지원을 이유로 방치된 이커머스 정산 관리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과 티몬 위메프 본사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산 지연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 동안 집중교섭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노동 존중 없는 안건 제안으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삼성전자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에도 고객 물량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노조 파업이 지속하더라도 경영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지난 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5년 동안 신사업을 한 개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331곳의 사업 목적 추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53%인 175곳이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신규 사업 목적 추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사업을 가장 많이 추가한 기업은 43개를 추가한 대한제분으로 곰표, 상표 인기로 식료품과 의류, 생활용품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00대 기업이 가장 선호한 신사업은 미래형 자동차였고 에너지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실외 작업자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고령자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해 온열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물, 그늘, 휴식이 중요하겠죠. 별로 덥지 않더라도,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건강 수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